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프록 31번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란 먼저 동영상 발표자 강의 한 번 한 적 없는 지극히 일반인입니다. 저는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종교. 그런데 이제 우연히 우주론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0.03% 오차 내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모든 것을 0.03% 오차로 계산해냈음. 모든 것의 물리학을 제가 계산을 해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1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17장까지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란 나무위키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 나무위키에서 말하기 시뮬레이션 된 현실이란 우리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리 우주 우리 밤하늘을 보잖아요. 나를 지구를 포함한 밤하늘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시뮬레이션 즉 가상으로 구현된 세계라는 우주론의 한 가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 기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거는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종의 관념론적 사색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그럴듯한 과학적 추측이 덧붙여지기 시작한 주장 과학적 추측이 덧붙여지기 시작한 주장.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양자역학이죠. 이 양자역학과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또 뭐 우주론이 뭐 탄생했다고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 주장의 지지를 표하면서 유명해졌다. 일론 머스크 다 아시죠? 제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했습니다. 본 우주론에서. 철학에서도 이러한 사색은 제1원인론, 즉 모든 것의 위에 있는 원인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맨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맨 꼭지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피라미드 맨 꼭지점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피라미드 꼭지점 밑부터는 어떻게 얘기가 되겠는데 피라미드 꼭지점이라서 이거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명 맞다고도 증명을 못하고 틀리다고도 증명을 못하고 그것을 제1원인, 맞죠? 제1원인이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맞다고도 얘기도 못하고, 틀리다고 얘기도 못하고, 철학자 닉 보스트롬 등이 이른바 모의 실험 논증을 시도하면서 주목받았다. 어쨌든, 검증을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날 이 우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근거는 물질이 관측되기 전에는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의 법칙, 결국 문제가 뭐냐? 결국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뭐냐? 모른다. 모른다죠. 물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막 하지만 당신이 알고 설명하는 거냐? 모르고 설명하는 거냐?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양자역학 잘한다고 하시는 분 소위 까놓고 얘기하자면 교수님, 물리학 교수님 있잖아요. 물리학 교수님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대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알고 설명하는 겁니까? 모르고 설명하는 겁니까? 모르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문제예요, 이게. 이 양자역학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재미있는 소설을 써보자.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소설이 써지는 겁니다.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거죠.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이다. 양자역학 법칙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상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적화와 비슷하다는 것. 말이 상당히 어렵지만 결국은 제가 이것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역학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의 특성이 컴퓨터 프로그램 연산하고 비슷하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니까는 시뮬레이션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플랑크 시간,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양자역학이 뭐냐? 저도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럴싸한 답변이 뭐냐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물음표를 제가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양자역학이란 이것이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100원짜리 동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쪼개지죠. 100원짜리 동전 쪼개면 쪼개집니다. 근데 안 쪼개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더 이상 안 쪼개져요. 그것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최소 단위의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학문. 자, 그럼 이제 실제로 100원짜리 동전 한번 쪼개보죠. 그럼 쪼개지죠, 당연히. 계속 쪼갭니다. 계속 쪼개면 뭐가 나올 거예요? 원자가 나오겠죠. 그 원자도 쪼개진다는 거죠. 계속 쪼개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플랑크 길이. 예, 길이도 1m, 1m의 절반은 50cm 아닙니까? 그 절반이 25cm. 계속 절반을 쪼개요.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안 쪼개지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길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쪼개져. 그 어마어마한 작은 그 길이에서 더 이상 안 쪼개져요. 그 왜 안 쪼개집니까? 쪼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최소 단위가 있다고. 그 최소 단위가 도대체 뭐냐? 그걸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1시간, 60분 쪼개면은, 절반으로 쪼개면 30분 아닙니까? 계속 쪼개요. 계속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시간이 안 쪼개집니다. 왜 안 쪼개질까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등으로 보아 우주가 사실 연속적인 아날로그가 아닌, 연속적인, 연속적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계속 쪼개진다고. 계속 쪼개지고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그것을 이제 플랑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플랑크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최소 단위 중에서 어떤 그 특징적인 놈들 있잖아요. 특징적인 것들을 플랑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플랑크 질량, 플랑크 전하, 더 이상 안 쪼개져요. 근데 연속적인 아날로그가 아닌 이산적인 최소 단위, 더 이상 안 쪼개진다고. 이것들이 왜 존재를 하냐는 거죠. 왜?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 아무도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에 가까운 거 아니냐. 디지털이라는 말은, 전자 1개, 전자 2개, 그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전자가 0과 1이잖아요. 0, 1. 전자가 없으면 0, 전자가 있으면 1. 이렇게. 0, 1. 그럼 0.5는 없죠.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 중간에 이제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니까는 디지털은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컴퓨터는 시뮬레이션 우주다. 우리 우주는 시뮬레이션 우주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브라이언 그린이 누구냐면은 아주 대표적인 물리학을 홍보하는, 양자역학을 홍보하는 아주 대표적인 스탠퍼드대 물리학 교수입니다. 스탠퍼드 맞을 거예요. 물리학 교수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BBC 다큐멘터리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물리학 교수입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왜 이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시뮬레이션 우주론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맞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저명한 물리학 교수분이. 양자역학을 아무도 모르니까. 저의 주장은 뭡니까? 저의 주장은 시뮬레이션 우주는 사후세계라고.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가 아니고 사후세계가 시뮬레이션 우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인간이 지니는 의식의 기자는 탄소로 이루어진 신경계지만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의식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법은 없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도 타당할 수 있다. 라는 논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의식이 뭡니까, 의식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현된 의식, 100년, 200년 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1000년 뒤에 나오겠죠. 1000년 뒤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식을 재현했다고 하죠. 그럼 그 의식이 생명체의 의식과 같은 겁니까? 역시 아무도 모른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언젠가는 컴퓨터로 의식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의식이 뭐냐는 것 도대체. 우주는 지나치게 광대하며 또한 커지고 있으므로 컴퓨터 또한 이 우주 안에 있는 한 우주를 통째로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반박하는 거죠. 자, 인터넷 검색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은 게임 속이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게임이다.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틀렸다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중 슬릿 현상, 양자 얽힘, 시뮬레이션 우주 시작은 빅뱅이다. 창조자. 시뮬레이션 우주라면은 창조자가 존재할 거고, 창조자는 당연히 전지전능하겠죠.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라면, 우리 우주를 탈출할 수 있느냐, 죽음이 뭐냐,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써놓고 있죠. 사실 이제 소설을 아주 그럴듯하게, 혹하게끔 이제 써놓고는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 몇몇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주장하긴 합니다. 네, 여기 브라이언 그린도, 이거, 틀렸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다 맞아 보이지만 그만큼 허점도 많습니다. 예.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거는 허점이 너무너무 많죠. 가끔 인기에 영합하려는 상업적 꼴뚜기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척 하기는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그냥 웃음거리조차 안되고 무시됩니다. 자, 밑에 글이 또 재미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반박할 수 없다 뿐이지. 자, 시뮬레이션 우주론 틀렸습니까? 우리 우주는 시뮬레이션 우주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박을 못한다. 그런데 근거는 너무나 빈약하다.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우리 우주는 사실 표준 모형의 17개 기본 입자와 그 반입자 4가지 힘에 관하여 설명되며 이러한 현상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고,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글에 어쩌고 저쩌고 그 글에 써 있었습니다.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이거. 애초에 시뮬레이션 우주론 같은 건 빅뱅 우주론이나 표준 모형 등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그냥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죠. 아니, 과학이 틀렸고, 빅뱅 우주론이 틀렸고, 시뮬레이션 우주가 맞다 하면 빅뱅 우주론이 왜 틀렸는지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죠. 특히 표준 모형은 현재 인류가 관측한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표준 모형은 현재 인류가 관측한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거든요. 이거 맞냐는 거죠. 자, 그럼 표준 모형이 뭡니까? 표준 모형은 노벨 물리학상 있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이 지금 한 210개가 수여가 됐습니다. 210개. 210개 중에 70개의 노벨 물리학상이 표준 모형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의 3분의 1이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가 됐습니다. 3분의 1. 그러니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표준 모형은 현재 인류가 관측한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거든요. 이게 맞다고 100% 정답이라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 틀렸다고. 표준 모형 틀렸다. 그럼 왜 틀렸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1번부터 16번까지가 이게 바로 표준 모형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아까 노벨 물리학상 3분의 1을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현 물리학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틀렸다고.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표준 모형은 이게 바로 표준 모형이다라고 이제 제가 계산을 0.03%까지 정확도로 계산을 해냈죠.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1장부터 16장까지 16시간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발표자 네가 뭔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라면서 네가 뭔데 노벨 물리학상 3분의 1, 70명 노벨 물리학자 받은 사람들을 엉터리로 취급하느냐? 네. 표준 모형은 계산을 이걸로 합니다. 이거. 눈 돌아갑니다. 여기서 문자 하나 있잖아요. 문자 하나도 일반인은 이해도 못하고 물리학을 나왔다, 물리학 전공자다 하시는 분도 이 수식 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몇 분만 이 수식을 이해를 할 거예요. 하여튼 이 수식을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주구장창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됩니다. 여하간 이 수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현 표준 모형, 노벨 물리학상 70명이 받았다는 그것의 총 집합체 수식, 그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렸다고. 그게 아니고
야, 진짜 신기하게 제가 일반인인 타워 방정식하고 포물선 방정식만 그리니까 다 계산됩니다. 다 계산돼. 그러니까 야, 포물선 방정식은 중학교 2학, 3학년 수학 아닙니까? 타워 방정식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만 있으면 제가 제안하는 여기에 나온 결과들 있잖아요.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오차 0.03% 오차로. 자,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마 이제 이과를 나오신 분은 양성자, 물리학 시간에 양성자를 배우셨을 겁니다. 양성자는 업 커크 2개와 다운 커크 하나, 그리고 글루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그림. 이과를 나오신 분은 이 그림,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그림 본 것 같다. 네, 나오죠. 네, 이거. 근데 이것도 틀렸다고 합니다. 네, 양성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도 틀렸고, 최근은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뭐, 여하간, 양성자를 너무나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럼 양성자 질량이 얼마입니까? 측정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측정.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양성자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계산을 하시오, 해내시오. 계산 못 합니다. 현재까지 앞에 봤던 어마어마한 수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수식을 슈퍼컴퓨터로 막 1년 동안 주구장창 돌립니다. 네. 그래도 양성자 질량의 90% 밖에 계산을 못했대요. 근데 그 90%, 이거 참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숫자다. 여하간, 아니 왜 양성자 질량을 계산을 못합니까? 양성자는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여기 보시면 X표 친거 있잖아요. X표 친거가 실험치, 측정값. 요거 굵은 글씨 요거 있잖아요. 요것이 제가 계산을 해낸 값입니다. 어떻게? 포물선 방정식하고 타워 방정식만 적용하면은 똑같잖아요. 지금 요거 측정값이랑 물리학의 측정값이랑 제가 계산한 값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전부 다 보면은. 그러면 물리학에서 계산을 하시오. 계산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표준 모형은 현 인류가 관측한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이론? 네. 제가 방금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 어떻게 양성자 질량도 계산을 못 해내냐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걸 딱히 근거 없이 반박한다는 건 비주류이고 뭐고 수준이 아니라 논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유사과학자.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쓰레기 유사과학이다. 왜? 표준 모형이 진실이기 때문에. 표준 모형이 진실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쓰레기다. 라고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것도 하나 있네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과학계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나요? 네.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함. 그저 공상과학일 뿐이까. 예. 여기 있죠. 가끔 인기에 영합하는 상업적 꼴뚜기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척 하긴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그냥 웃음거리조차 안 되고 무시됨. 자, 그러면은 진짜 전혀 지지받지 못하나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거 지지한다는 유명 과학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뭐 그 말은 맞습니다.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유명 과학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명 과학자들은 이 질문이 재밌죠. 그럼 유명 과학자들은 대체로 어떤 우주론을 지지하나요? 네, 여기 공식적인 우주론 아래에 우주론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음. 가보겠습니다. 네, 이 수식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수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수식을 풀어 나가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네, 하여튼 스타트가 출발이 이거고요. 이것을 이제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안. 여기서 방금 봤던 아인슈타인이 3번 항이었나? 네, 뭐 하여튼 3번 항인가가 아인슈타인이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틀렸으니까 양성자 질량도 계산을 못 해내는 거죠.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몇 개.
물론 커크 질량 6개 계산해내죠. 자, 그냥 한 개만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그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식으로부터 업커크 질량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계산이 어떠냐? 1.9부터 2.65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 이렇게 계산을 해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2.257이라고. 저는 딱 하나로 바로 집어주잖아요. 이 업커크의 질량은 2.257. 다시 또 다운 커크. 재미로 다운 커크를 이렇게 계산을 해내요. 아, 그게 아니라고. 4.734라고. 제가 물리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물리 얘기를 좀 많이 했냐? 아니, 그냥 표준 모형은 그야말로 현대 인류가 도달한 가장 위대한 영역 중에 하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가장 위대한 영역. 그러니까는 표준 모형은 진실이다. 진실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표준 모형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표준 모형은 틀렸다. 틀릴 수가 없죠. 왜? 측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험이요. 측정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표준 모형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표준 모형의 전개가 틀린 거죠. 즉, 다르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표준 모형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모형이 설명해내는 거는 4%밖에 안 돼요. 4%. 96%를 표준 모형은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표준 모형은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물리학 출신 대부분은 그렇게 주장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물리학자 전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할 말이 없죠. 물리학 전공자가 그렇다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 네. 완벽한이 아니고요. 네,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 아니고, 네, 4%밖에 설명을 못 합니다. 96% 설명 못 해요. 과학은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긴 있죠. 어떤 신? 어떤 신을 말하는, 고무신 말합니까? 과학은 고무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을 말하죠? 정확히 써야죠. 우리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그 신. 우리 우주 창조자 신은 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자, 그럼 그 신, 어떤 신? 그래, 여기 있죠. 과학 너희들이 모르는 신기한 신, 신기할 신. 왜 신기합니까? 과학에서 모르니까. 과학에서 모르는 어떤 신기한 게 있냐 없냐, 그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학은 딱 테두리를 치는 거죠. 과학이 모르는 것은 과학은 논하지 않는다. 아, 이게 참 할 말이 없네요. 논하지 않는다고 하니 하여튼 신이 존재만 하는가에 대해 논하지.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은 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일단 말은 맞다. 왜? 논할 수가 없어. 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논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월주의? 네.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존재하지 않고 나만 맞다. 그런 게 지금 과학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너는 틀렸다가 아니요.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과학은 존재를 하고 계속 탐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종교는 존재하지가 않죠. 종교의 신 왜? 아니, 우리 세상에서 귀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귀신을 진짜로 본 사람이 있냐는 거죠. 막 고개 흔들면서 막 귀신이 찾아왔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본 게 아니잖아요. 진짜 눈으로 본 사람 있냐고요. 물론 이제 TV 보면은 이제 봤다고 주장하는, 있죠, 있기는. 그런데 하여튼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측정이 안 되니까. 물론 자기장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거는 또, 제가 말하는 측정이지 정확한, 엄밀한, 명확한 측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절대로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절대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맞죠.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자, 귀신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관찰을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했죠. 물리적으로는 절대 관측할 수 없지만, 자, 그럼 반물리적으로는 관찰할 수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그럼 반물리가 뭡니까? 반물리가. 자, 그럼 물리는 뭡니까? 물리는. 예, 물리란 물질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물질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반물리는 뭡니까? 반물질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럼 반물질이 뭡니까? 반물질이. 물리학에서 거의 모르죠. 물리학에서 반물질 거의 모릅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 질문. 반물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반물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아니, 귀신은 반물질이다. 이래버리면 또 논리가, 이상해지죠. 자기네들 주장 논리가. 반물리. 왜?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거든요. 입자가 있으면 반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물리가 있으면 반물리가 있겠죠. 반물리가. 자, 3번. 왜 이런 사이비 우주론이 재밌는 걸까? 자, 이게 사이비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사이비.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빅뱅 우주론이란 뭐냐? 여기서 봐요. 빅뱅 우주론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맞아. 표준 모형이 절대적으로 완벽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빅뱅 우주론. 자, 우리 우주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자, 뻥! 하고 터졌다. 그래서 빅뱅이 됐죠. 이게 빅뱅이에요. 빅뱅.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절대 쪼개지지 않는 단위. 즉, 플랑크라고 불렀죠. 플랑크부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측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빅뱅은 여기에요. 여기. 빅뱅은 여기고요. 우리 우주는 빅뱅으로 태어났다. 그게 빅뱅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여기서부터 빅뱅으로 태어난 이후, 그거 양자의 가계라고 표현했죠, 제가. 그것이 바로 빅뱅, 플랑크 단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펼쳐 나가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래서 빅뱅이 맞다. 네, 빅뱅 맞습니다. 빅뱅 제 우주론,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도 빅뱅 맞다고. 자, 그래서 빅뱅이 맞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맞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빅뱅이 됐고, 다른 우주론도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어미양자홀 우주론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빅뱅하고 빅뱅 우주론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빅뱅은 맞다.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플랑크 단위부터 시작해. 빅뱅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빅뱅은 절대 해석 못합니다. 불가능해. 빅뱅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플랑크부터 현 물리학의 총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막 전개해 나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게 탄생을 하고 막 별의별 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꼬여요. 자, 빅뱅 우주론이 계속 꼬이고 있다. 수학적 계산이 계속 꼬이고 있다. 네.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이 하는 유튜버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뜻이 뭡니까? 모른다, 지금. 여기서는 완벽히 설명한다라고 써있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4%밖에 설명 못합니다. 가장 위대한 영역이다. 네, 표준 모형은 가장 위대한 영역이다. 양성자 질량도 계산을 못 해내는데 무슨 가장 위대한 영역입니까?
그냥 모른다요. 모르면 거짓 소설이 재밌죠. 막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소설을 쓰면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다가 이제 혹 한다는 거죠. 저명한 물리학 교수가 TV에서 혹은 유튜브 강의에서 막 설명을 하죠.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TV에서도 막 유튜브에서 재밌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근데 그 저명한 물리학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 진실 맞습니까? 그 설명이 진짜로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면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밌게 설명을 하죠. 아, 재밌다. 근데 그거 유튜브나 그 TV를 보세요. 재미있다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마지막 큐에서 안다는 소리냐, 모른다는 소리냐. 네. 거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예. 결국 모른다로 끝납니다. 모른다. 근데 재밌다. 그거 왜 재밌을까요? 네, 모르면 거짓 소설이 재밌거든요. 왜 거짓 소설이냐? 네, 제가 설명드렸죠. 예, 거짓말이라고. 완벽에 가까운 이유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왜 완벽히 거짓말이냐? 네, 제 유튜브 동영상 물리학 계산한 거를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왜? 진실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은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이걸 보세요. 이거를. 그 저명한 물리학 교수님께서 TV 및 유튜브 강연을 합니다. 네, 그 재밌다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딱 보세요. 그래서 안다는 소리냐, 모른다는 소리냐. 예, 딱 그것을 안다는 거냐, 모른다는 거냐에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모른다로 끝납니다.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주장은 양자역학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우주는 실제 우주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우주는 실제 우주입니다. 예,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정답이죠. 우리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는 우리 우주가 실제 우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현재까지 양자역학을 근데 왜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하느냐? 제가 드렸듯이 현재까지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아니죠. 리차드 파이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거의 아인슈타인급의 물리학자 분이죠. 리차드 파이만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현재까지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표준 모형은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고 가장 위대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합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자공학과 전기가 흘러간다 할 때 전자가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긴 모양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렸죠. 전자의 모양은 지금 물리학에서는 전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쪼개지죠. 그래서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집니까? 쪼개지죠. 전자 쪼개지네요. 이렇게. 이게 쪼개지면 뮤온이 되고요. 이게 쪼개지면 뮤온으로 변하고 쪼개졌죠? 이게 뮤온이에요. 뮤온. 뮤온이 쪼개지면 쪼개지죠? 뮤온이 쪼개지면 타우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아까 물리학자들은 완벽에 가까운 설명이다. 인류 역사 최고의 지성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럼 뭡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성, 완벽에 가까운 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했고, 여기 숫자들 있죠. 네, 이 숫자들, 결국 0.03% 내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제가 주장했던, 우리 세계가, 여기 있죠. 우리 세계가 시뮬레이션 우주가 아니고요. 사후 세계가 시뮬레이션 우주이죠. 그럼 왜 사후 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냐? 네, 그거는, 이전 동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하여튼 사후 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다라고 이제 하면 이제 욕설 댓글이 달립니다. 저도 욕설 댓글 한 3번 받아봤는데요. 미친놈, 뭐 정신병자, 뭐 해가지고 한 3개 받아봤는데, 시뮬레이션 우주로 이렇게 욕설이 달린 게 아니고 사후 세계 언급했다고 막 욕설이 달리는 거죠. 아니, 자, 우리 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다. 이 말이 조금 타당합니까? 아니면은 사후 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다. 이 말이 조금 더 타당합니까? 아니, 우리 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가 아니죠. 왜?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 예를 들어서 전자들의 움직임. 이게 그게 컴퓨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반전자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반전자들이 사후 세계는 저 세상이죠. 그래서 반물리야, 반전자, 우리 세계는 전자가 지배를 합니다. 사후 세계는 반전자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는 반물리학이죠, 반물리학. 반전자를 이해를 하려면 반물리학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후 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다. 왜 그런지는 이전 동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동영상 발표자의 주장, 그럼 근거가 뭐냐? 사후 세계가 존재하냐? 시뮬레이션 우주가 또 뭐냐? 뭐 근거, 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37억 년 전에 시뮬레이션 우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빅뱅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빅뱅. 빅뱅은 137억 년 전. 138이네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리 우주가 짠! 하고 탄생을 했고요. 그럼 사후 세계가 있다면, 사후 세계 있다면이 아니고 37억 년 전에 사후 세계가 우주적으로 발생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전은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사후 세계가 존재를 안 해요. 사후 세계가 존재를 안 하면 생명체가 우주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체는 생명체, 물체하고 생명체하고 또 차이가 뭐냐? 그것도 아무도 설명을 못 하죠. 움직이는 건, 안 움직이는 거는 물체고, 움직이는 건 생명체입니까? 나무는 안 움직이는데? 자, 37억 년 전에 시뮬레이션 우주가 전 우주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 35억 년 전에 최초의 박테리아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화석으로 증명이 됐고요. 37억 년 전에 화석이, 최초 생명체 화석이, 여기 37억 년 전 최초 화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절반은 이거 무생명체다라고 절반은 주장을 하고, 절반은 아니, 이거 생명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반이라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반반입니까? 네, 37억 년 전이니까. 37억 년 직전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37억 년 직후는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그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37억 년 전은 그 생명체는 반반이죠.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은 35억 년 때는 게 2억 년이 지났어요. 2억 년이 지나면 완전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또 제가 여러 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지금까지. 그래서 꿈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뭐 사후 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설명을 제가 안 드렸어요. 새롭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이란 뭡니까? 꿈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죠. 이제 꿈은 개꿈이죠, 개꿈. 왜 개꿈입니까? 꿈은 내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인생에 도움을 받으신 거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꿈이죠, 개꿈. 꿈은 내 인생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은 뭐 거의 100% 정설로 받고 있죠. 네.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란 쓸모없는 것은 쇠퇴한다 아닙니까? 쓸모가 없다. 뭐 꼬리뼈가 이제 인간의 꼬리뼈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었다. 맞죠? 그 말이? 맞다고 하니까 맞죠?
그 진화론이라 쓸모없는 것은 쇠퇴한다는 겁니다. 자, 꿈은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꿈은 쓸모 없잖아요. 꿈은 쓸모 없는데 왜 쇠퇴를 안 합니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쇠퇴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쇠퇴가 안 되는 거죠. 꿈은 더욱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겁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자에게, 의사에게 물어보면, 또 의사는, 그 뇌에서, 오늘, 나의 그 기억을, 기억 저장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꿈을 꿔야 된다. 그건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죠. 꿈이 뭡니까? 꿈이 바로 시뮬레이션이죠. 꿈은 시뮬레이션입니까? 아닙니까? 네, 꿈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꿈은 언제 꿈을 꿉니까?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잠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잠은 내가 아니죠. 그 꿈에 있는 나 있잖아요. 그 꿈 속에 나 있잖아요. 그 꿈 속에 나는 납니까? 나가 아닙니까? 내가 아니죠. 시뮬레이션이죠. 그 시뮬레이션은 잠을 잘 때 꾸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잤는다. 죽는 상태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죽음 상태와? 네, 사후세계죠, 그게 바로. 그래서 본 동영상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교수나 TV 유튜브를 보시죠. 네, 거기서 그 설명이, 네, 아주 재밌게 시청을 하세요. 하여튼, 포커스, 그 중점, 집중. 안다는 소리냐, 모른다는 소리냐. 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재미있게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유튜브 강연을 시청하셨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면, 모른다로 끝난다. 네, 맞죠? 모른다로 끝난다. 네.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세계는 거짓이다. 정신병자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데. 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